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브인 한국살이 서정배입니다. 본체로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외국인의 한국생활, 국제 커플의 정착 및 애로사항, 젊은 세대의 국제연애 등 다양한 다문화 사회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본 채널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며 특히 외국인 면허를 두신 분과 젊은 세대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새내기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필요한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재밌는 거네요. 음식 이야기입니다. 음식. 자, 볼까요?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타국 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음식 문화이다. 처음 한국에 와 시각적으로 보는 한식은 매우 흥미롭지만 후각과 미각으로 느끼는 일부 한식은 냄새가 이상하고 맵고 짜고 싱거울 수 있으며 하루 세끼가 고통스럽다. 한국에서 첫날을 맞은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가 상다리 휘어지도록 식사를 차렸다. 건강식 콩밥에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그리고 보리차가 준비되면 식사는 시작된다. 며느리는 난생 처음 보는 콩밥 속 콩들을 골라내며 보리차를 마신다. 처음 마셔보는 보리차 맛을 가늠해보려 애쓴다. 옆에서 이런 물을 너무 매운 찌개를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남편이 이상하다. 이번엔 생당근을 먹고 있네. 거기에 생상추, 생깻잎, 생고추까지 어떠한 조리도 없이 잘 먹는다. 후식으로 과일을 내왔는데 세상에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다. 설마 싱크대 위에 있는 고구마는 생으로 안 먹겠지.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한국 생활이 처음인 외국인 며느리가 느낄 수 있는 식사 풍경이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식문화가 부인에겐 생소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처음은 누구나 그렇다. 그리고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한식 매니아가 된다. 외국인이 처음 포기김치를 썰 때는 냄새 때문에 코를 막지만 그 맛을 느끼면 맨밥과 김치만 먹을 정도로 강한 한식 중독에 빠진다. 보통 4년 정도 지나면 한국인의 입맛과 비슷해진다. 적응이 빠른 경우는 2년 만에 해물탕을 먹으며 어우 시원하다 라고 혼자 소리를 낸다. 당신의 부인이 청양고추와 생마늘을 고추장 듬뿍 찍어 맛있게 먹기 전까지 음식에 대한 강요는 삼가라. 너네 나라에 김치 있어? 없어? 그럼 뭘 먹어? 이거 있냐? 저거 있어? 묻지 말자. 그리고 음식으로 우리는 우월하고 너희 나라는 그게 뭐냐? 이런 식의 비하적 발언은 삼가야 한다. 처음 한식을 접하는 부인이 하루 세끼 한식을 먹는 건 처음부터 무리다. 그들이 밥과 함께 과일, 소금, 과자를 먹는 것은 한식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그리운 고국의 음식과 엄마의 손맛을 잇는 어려운 과정 중의 일부이므로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신김치보다는 김치볶음, 김치볶음밥 같이 덜 자극적인 음식을 통해 그들이 한식을 쉽게 접근하고 천천히 즐길 수 있게 배려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처음 신혼 6개월은 부인과 함께 앞으로의 2세를 위해 어머니한테 한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자. 대부분 다문화 가정 식단이 국적 불명의 인스턴트 내지는 한식 메뉴와 반찬 가짓수에 한계가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머니의 손맛과 한식의 맛을 모른 채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부인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나이 차이가 아니라 연로한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할 시간이 짧다는 거다. 자주 어머니께 방문해서 한식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외국인이 김치와 라면을 먹으면 한식의 대부분을 먹을 수 있다. 외국인들도 그 칠리, 동남아 쪽의 칠리,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 있는 할라피뇨라는 게 있어요. 매운 고추인데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외국인도 처음에는 우리 라면 잘 못 먹습니다. 그 자극점이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네들은 그 어떤 소스로 이렇게 먹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스서부터 볼륨, 할 때 전반적인 매운맛이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라면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한식의 어떤 접근을 하게 되면 한식 대부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매운 라면과 김치를 먹으면 한식의 대부분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김치를 못 먹을 때는 기름에 이렇게 한번 볶아줘 보세요. 그러면은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혹시 음식을 해서 이렇게 권할 때 입맛에 안 맞아도 잘 받아 드셔야 됩니다. 특히 또 자국의 음식 같은 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해주면 잘 받아 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식 같은 거 간간히 좀 해주시고 먹어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널 위해 포유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라고 그런 얘기 하나 해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그 솜사탕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솜사탕. 옛날에 한 50대쯤 되신 한국의 남성분과 20대 중반의 필리핀 여성분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한 일주일 채 안 돼 가지고 유원지를 놀러 가셨어요. 그리고 유원지를 놀러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내 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 지인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유원지에 가서 여성분이 이제 아기자기 이쁜 액세서리 머리핀을 하나 사달라고 했대요. 남편분이 비싸서 안 사줬다. 그리고 뭐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산미겔 비어라고 있습니다. 미국식 발음으로는 산미구엘 맥주인데 그게 필리핀 맥주예요.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가격을 보더니 비싸다 안 사주더라 그랬고 또 거리를 가다가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더니 안 사줬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구두쇠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양쪽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 액세서리는 동네에서 500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거기서는 5000원에 팔더라. 너무 비싸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동네 가서 사주겠다. 아끼는 거 좋죠. 그건 오케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맥주를 왜 안 사주셨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동네에서 2,000원, 2,500원 사는데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외국 나가면은 소울푸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맥주는 아니지만 우리 보통 소주 많이 먹잖아요. 그 비싼 소주를 왜 먹습니까? 우리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기억에 의해서 먹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솜사탕은 너무하신 겁니다. 솜사탕.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남자 얘기인 거예요. 뭐 설탕 한두 스푼 가지고 3,000원 비싸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웃풋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00원을 들여서 여성분들이 보통 솜사탕을 하나 사시면 2~30분 동안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들고 있는 거죠. 드시면서 금방 못 먹잖아요. 그런데요, 솜사탕을 들고 있으면은요, 그 반경 요만큼이 행복해집니다. 솜사탕 넘어보는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고, 솜사탕 넘어보는 남편도 멋있어 보이고, 음악을 들으면 또 그 음악이 너무, 여성분들 공감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그 가성비 3,000원을 가지고 그렇게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솜사탕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맛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2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20대 때 우리가 외국의 어떤 거리를 걷는다든지 어떤 뭐 비치를 걷는다든지 20대 때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 나이 아닙니까? 자, 그런 부인한테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싸서 안 사준다라는 오해.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패턴이 계속되면은 두 분은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사내 만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성분들 유원지 가서 솜사탕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십시오. 요새는 뭐 한 4~5천 원 할 거예요. 자, 물론 비싸요. 그렇게 치면은 그렇지만은 그 가성비를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30분 동안 여러분들 반대로 사주지 않았을 때에 그거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런 남성분들 그런 패턴 바꾸는 거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 놀러 갔을 때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에 맞는 그리고 부인 연령대에 맞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춘다라고 하면
아주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